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한 주 동안 우리 고고학 강의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맑고 신선하고 투명한 가을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랑하는 학우들이 이제 성서 고고학 공부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배우는 일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철저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과 교수님들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초기 청동기 시대 계속 하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그 무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무대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북쪽 아나톨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 범위를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란. 지금 이란 난립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고대로부터 큰 나라인데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원래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큰 나라인데요. 지금 통치자 하메네이 밑에 인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은 자기들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이란을 인권 존중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캐피털 힐,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시대의 저 땅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하나같이 문제의 땅입니다. 문제의 땅. 이란 그렇죠. 이라크 그렇죠. 시리아는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아들이 서양에서 유학을 하고 왔지만은 그 유학한 자유민주주의 냄새가 조금도 나지를 않고 그 국민들을 막 그냥 학살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와 비슷합니다. 김정은이가 서양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스위스 쪽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에 돌아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레바논은 거의 초토화됐어요. 레바논이 중동의 스위tzerland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였었는데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나라들 지금 그중에 그래도 조금 나은 나라가 저 튀르키예, 옛날에 아나톨리아라고 한 튀르키예, 또 남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 조금 나은, 그래도 그 국가가 안에가 이제 국가의 정체가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뭐 민노총이 서울 시내 중요 도로들을 점검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경찰의 그 무능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이 나누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거꾸로뜨리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정권이 바뀌었기에 망정이지, 이거 안 바뀌었더라면 우리나라 큰 문제가 생겨요.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뭐 정광훈 목사님 하는 거를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이 일편단심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애국적으로 그 주사파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이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해보면요, 공부를 해보면 재미난 현상이 늘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하여튼 나라들 다 이거 새로 생긴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뭐 우리나라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조선이지. 조선이 망해가지고 허덕이다가 대한민국이 생긴 거거든요. 조선이 망해가지고 북한 공산 정권이 생긴 거거든요. 언제나 나라들은 새로 생기고 망하고 새로 생기고 망하고 그러거든요. 이 성서 지리에 대한 것도 제가 언젠가는 강의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고고학과 성서 지리학을 활용하시면은 성경이 훨씬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서 고고학 초기 청동기 시대 1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연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BC 3300년에서부터 30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와 3기는 합쳤는데 BC 3050년에서부터 2300년. 이걸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초기 청동기 시대를 Early Bronze Age 1, Early Bronze Age 1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줄여서 EB1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초청1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청1, 초기 청동기 시대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제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가옥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토기에 대해서 그릇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때 그릇은 모두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기라고 하는 거죠.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도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자기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도자기라는 말을 써요. 지금은 이때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마치 성지 안에 사막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지에는 사막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 바라고, 성경 시대의 그릇들은 또는 성경 시대 또는 역사 전 선사 시대의 그릇들은 모두가 톡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기 청동기 시대 그릇들을 보면 그릇들은 이게 잔이죠, 잔. 영어식으로 말하면 컵인데 일본식으로 우리가 말을 배워가지고서 뭐 고뿌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뿌라는 말은 사라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 컵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손잡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 처음으로 이런 신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BC 한 8,000년경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죠.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여러 가지 모양들을 실험을 했는데 이게 손잡이가 이 그 그릇의 입구 또는 주둥이 이 위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때는 아마 이거 굉장히 BC 3000년경에 BC 3000년 3300년 요때죠. 그때 이게 신제품으로 대단히 각광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표면을 보시면은 표면이 이게 마모가 돼서 잘 안 보이지만은 이게 빨간색의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 가운데 부분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페인트가 칠해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간사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 화면을 이렇게 타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좀 더 쉬울 거예요. 지금 그냥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보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힘드신데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그 목 부분이 길게 만들어진 그 컬사를 좀 더 큰 걸로 하시겠어요. 노란색으로 큰 걸로 하시면 더 보기가 좋아요. 쉽게 볼 수 있어요. 컬사를 보면은 설정해서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이 이 잔의 목이 이렇게 싹 줄어들었다가 오목하게 들어갔다가 위로 길게 올라가는 새로운 방식의 잔을 만든 겁니다. 이 잔들은 크지 않아요. 높이가 뭐 우리가 한 뼘 20cm 정도 이렇게 20cm 이하 그런 잔들입니다.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그릇들이 작은 그릇이 많아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그릇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신 고고학 뉴스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 고고학 현장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집트하고 요르단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 인터넷이 마비가 되는 일이 생겨서 정시에 강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만약에 그 뉴스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그 고고학 최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고고학 그 최신 뉴스를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뉴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BC 30년경에 살았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 여왕입니다. 이집트 여왕의 그 무덤이 발견되는 이제 단서가 그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굉장히 큰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무덤을 발견한다 그러면 아마 21세기의
최대 뉴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토기로 들어가서 토기의 모양이 이와 같은데 역시 이 토기도 컵이죠. 컵인데 또는 잔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잔. 이 표면을 보면 거기 역시 이제 빨간 페인트를 발라놨습니다. 근동에 살던 고대인들이 그 빨간 페인트를 좋아했어요. 보니까요.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이 나는 가을색도 좋아했고요. 보면은 토기에 대개 그런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 토기에 보면 거기 뭐 영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작권을 이제 이 사진을 사라는 뜻으로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토기가 어떻게 생겼나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 요점은 말씀드리면 이 초기 청동기 시대의 그릇들은 대개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컵도 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우리 주먹 하나나 두 개 정도 되는 모양의 뭐 비슷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고 크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것은 이제 여러분 그 손잡이가 보입니까? 이것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왼쪽에 보면은 여기 스파우트 이게 물을 따를 수 있도록 꼭지가 있죠. 그리고 이 몸에 보면은 중간에 이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저렇게 물을 따를 수 있는 꼭지가 있든지 손잡이가 있든지 이런 것이요. 이 손잡이를 레지라고 하는데 레지 LEDG 레지 손잡이라는 뜻이죠. 레지 이렇게 창틀에 그 턱을 레지라고 하거든요. 레지 그 이제 그 틀처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역시 이것도 붉은색의 페인트를 발라놨습니다. 근데 페인트를 보면은 이 페인트를 그냥 이렇게 넓은 붓을 가지고 이렇게 쓱 발라놓은 그런 것이 있고 가는 붓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문양을 그리듯이 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고학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그릇이거든요. 처음에 보신 그릇인데 이 그릇을 도면으로 그리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물론 이 왼쪽에 있는 것을 그린 것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토기들을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손잡이가 그 그릇의 입구보다 높은 컵이죠. 두 개인데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그 도구를 가지고 재서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릇을 반을 이렇게 금을 거 가지고 왼쪽을 이제 회색으로 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페인트를 그렇게 발랐다는 뜻입니다. 페인트를 발랐는데 무슨 무늬가 없지 않습니까? 무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마치 물을 확 뿌리듯이 그 뒤집어 쓰듯이 그런 식으로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넓은 붓을 가지고 슥슥슥 이렇게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 이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도 넓은 붓을 가지고 슥슥 그림 문양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페인트를 그 빈자리 없이 발라놓은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나서는 이게 과거에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표면이 마모가 되면서 페인트가 벗겨졌기 때문에 페인트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고학 도면을 볼 때에 이 도면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그려졌나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기라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에는 있는 도면 위에 보면 그 입구 있죠. 그걸 우리가 그릇은 주둥아리라고 하는데, 주둥아리 밑에 보면 반을 이렇게 갈라서 왼쪽으로는 이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으로 표현을 했고, 오른쪽으로 보면 그 주둥아리 밑으로 이렇게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왜냐면은 고대인들이 그 토기를 만들고 빨간색을 칠할 때 그 부분에 그렇게 빨간색을 그런 식으로 칠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릇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흘러내리듯이 칠한 게 아니라 그냥 띠를 두르듯이 수평으로 그렸다, 색을 칠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그릇도 초기 청동기 시대의 아주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토기의 목이 이제 좀 길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그 레지 핸들,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손잡이. 그리고 표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마모가 돼서 알 수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페인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페인터를 이렇게 발랐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초기 청동기 시대 1기의 토기인데 우선 색깔을 보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요게 그 꼭지가 주전자 꼭지 같은 그 쪽지가 있는데 이게 딱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양이 요 주전자 꼭지가 주전자가 아니라 이 하여튼 그릇에 이 꼭지가 이렇게 굽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영향이 메소포타미아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초기 청동기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쓰는 문양을 그대로 갖고 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가져왔는데 왜 글 쓰는 것은 안 가져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도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서양 학자들이 그런 이론을 많이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올 적에 이미 이때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문명 시대로 도시가 크게 개발되고 이제 글을 쓰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가져오고 글은 안 가져왔을까요? 예. 그래서 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린숙이라고 하는 분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애국은 너무 바쁩니다. 맞습니다. 애국하려면 바쁩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광훈 목사님과 또 그 함께 하시는 그 연사들 그리고 그 이제 음악하는 팀 또 방송하는 팀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오산리 파주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 계시거든요. 그 이제 목요일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뭐 바쁘죠. 애국하는 것은 바쁩니다. 애국은 게으른 사람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김상옥 열사의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총독을 죽이려도 하다가 무슨 이유로 하지 못하고 해화동 근처에서 일본군들하고 일본군 수십 명하고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기와 지붕이죠. 거기 도시 저기 서울이니까 뭐 초가 지붕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그 지붕에서 지붕으로 건너뛰면서 총 두 자를 가지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수십 명의 일본 군대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 뭐 17명인가 20명가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위가 돼서 잡힐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방으로 자결을 하고 이제 순국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그 김상옥 열사의 동상에 가서 그 사진도 찍고 그 써 있는 글을 읽어보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일본군 수십 명을 상대로 혼자서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싸웠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총알이 막 비오듯이 지붕 위로 날아 올라오는데 그걸 피해 다니면서. 맞습니다. 애국하면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활도 잘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바쁘신 분들이라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토기들은 이 토기는 이제 그 꼭지가 물을 따르는 꼭지가 직선으로 돼 있죠. 굽어 있지 않습니다. 손잡이는 역시 두 개고요. 근데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는 조금 입구보다 조금 높지만은 왼쪽에 있는 건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의 형식을 초기 청동기 시대 1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톡이에요. 톡이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놓고 위에 입구는 그냥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릇을 썼죠. 물론 톡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강을 썼는데 요강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는 이게 뭐 크기가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고 좀 중형 그릇이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whole mouth jar라고 합니다. whole mouth jar. 즉 whole mouth 입구가 즉 주둥이가 구멍처럼 생겼다. 이 옆에 뭐 목이라든가 입술이 없이 그냥 구멍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멍 입 항아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게 엉성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whole mouth jar, whole mouth. 입구가 주둥아리가 구멍처럼 그냥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목도 없고 아까 본 토기는 그 입술이 있어요. 이게 목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거를 영어로는 립이라고 하거든요. 립 입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아마 불탄 깨진 항아리를 이거를 복원을 한 거거든요. 복원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붙였다는 거죠. 이제 접착제를 가지고 깨진 조가리들을 모아서 붙여가지고 이제 원래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것이 아마 색깔이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whole mouth jar을 즉 입구가 구멍처럼 생긴 항아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도면을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까만 칠을 하고 왼쪽은 그냥 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이 까만 건 왜냐하면 그 토기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토기의 그 벽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항아리가 이거 두께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다. 그 왼쪽도 그렇고 밑에 있는 항아리들도 보면 밑에 항아리는 이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두 개를 이제 겹쳐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항아리 하나가 다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 벽은 까맣게 칠해놨는데 보면은 그 이제 목 있는 부분, 즉 입구 있는 부분은 두껍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벽은 얇아요. 근데 밑에 바닥을 가면 바닥은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까맣게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다 이제 도구를 가지고 그걸 재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재가지고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아래 도면에서 그 아래 그림에서 큰 항아리는 왼쪽에 그 입구 쪽으로 입구 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띠인데 진흙을 갖다가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쭉 두르고 그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서 자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돌아간 거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금을 딱 그어가지고 오른쪽 부분은 그걸 그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의 이 두께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그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항아리는 아주 귀하기도 하고 특수하기도 하고 청동기 초기 청동기 시대 일기의 그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톡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손잡이가 그 입구보다 위로 뜨지는 않았지만은 입구하고 또 수평이 되게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입구가 홀 마우스거든요. 홀 구멍처럼 뚫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둥아리는 이건 처음으로 주둥아리가 위로 올라가서 반을 잘라가지고 마치 도랑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따를 적에 물이 이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도록 만든 것이죠. 아까 본 그 두 개는 이것이 윗부분이 이게 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윗부분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없지만은 이거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 같죠. 도랑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몸은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고 그 몸에 이제 빨간 페인트를 칠했던 건데 이제 페인트가 마모가 돼서 이제 보이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왼쪽 부분은 좀 보입니다. 그 꼭지 스파우트, 영어로는 스파우트라고 하는 이 꼭지가 요게 초기 청동기 시대에 처음 나온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토기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보고 있는 도자기들, 그건 현대에는 토기가 아니죠. 도자기죠.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화학 성분이 화학적으로 성분이 바뀌어 가지고서 흰색으로 보이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양이 뭐 아무리 신기한 걸 만들어도 이게 다 옛날에 있던 거거든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 사람 이미 고대인들이 다 실험을 했던 모양인 겁니다.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서 만든 또는 가나안 땅에서 만들었던 그 토기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면 아주 히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백화점에 내놔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는지. 여러분 중에 이 옹기장이가 있다고 하면 옹기장이가 있든지 그러면 이게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걸 한번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용적인 면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뭐 이렇게 컬렉션으로 관상용으로 집안이나 어디 사무실에 두고 보는 것으로 만들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기를 그리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토기 화면이 오케이. 저 위에 보면 세 개가 맨 위에 보면 세 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게 대접입니다. 대접 크기는 우리 손바닥을 펼치면은 놓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손바닥 넓이만큼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벽을 반을 갈라 가지고서 오른쪽 지금 그 맨 위에 있는 것의 왼쪽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을 보면은 이 갈라서 위에서 아래로 이거 금을 그어놨잖아요. 그건 원래 있는 금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린 도안사가 그은 금이거든요. 그 왼쪽 오른쪽이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벽이 두껍거든요. 벽이 얇게 해서 내려가면서 바닥에 가서 두꺼워졌잖아요. 이 토기는 이 흙을 그런 식으로 빚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표면은 어떻게 되느냐? 표면이 다 이제 회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빨간색의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넓은 붓을 가지고 발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것이 빨간색 페인트냐 또는 갈색 페인트냐 이런 것은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것이 책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더라도 어떤 다른 시대의 것은 이 색깔이 이제 검은색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갈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위에 세 개가 돼 있고 밑에 중간에 두 개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중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이게 선을 그어놓고 왼쪽으로만 이제 회색을 입혔죠.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잡이도 역시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회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둥아리 밑으로 빨간색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 맨 밑에서 가운데 거, 즉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이게 손잡이가 위로 바구니 손잡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가 진흙으로 만든 거지만은 이제 두 개가 돼 있어. 두 개. 이게 진흙을 둘둘 말아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크지 않습니다. 이 토기도.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빨간 페인트를 칠했던 토기이기 때문에 이 표면 전체를 회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토기는 아주 특수한 게 손잡이는 이렇게 바구니 손잡이 같고 그 목 밑에 토기의 목 밑에는 넓은 입구가 넓은 꼭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의 그릇들은 다 실용적인 그릇이고 이것이 두께가 큰 두께가 굵은 꼭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처음에 본 것 같이 좁고 직선인 그런 꼭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꼭지가 이렇게 해서 꺾어진 구부러진 그런 꼭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빨간 페인트를 바른 토기 이걸 영어로 레드 슬립드 파터리가 슬립드라고 그래요. 슬립드라고 하는 것은 이 무늬를 그리지 않고 그냥 빨간색을 그냥 넓은 붓으로 칠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토기 보면은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거 위에서 왼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토기는 저게 입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 꼭지가 넓은 꼭지가 붙어 있다.
아 이게 초기 청동기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 옆에 이 몸의 옆에에 손잡이가 붙어 있구나. 이 손잡이가 붙어 있는 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 1기에 이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 같다.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가운데 줄입니다. 가운데 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아 이거는 이 꼭지가 직각으로 하늘을 향해서 서 있다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새로운 형태의 꼭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포형을 했다. 바로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꼭지가 가늘면서 약간 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줄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손잡이 이게 호리병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겁니다. 이 크기가 뭐 글쎄 한 15cm 정도 그 밑에 보면은 그 척도가 있거든요. 그 10cm로 표현해 놨는데 그걸 거기 대입해 보시면 한 15cm나 될까 이런 크기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손잡이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작은 그릇인데 이 손잡이가 조그만 손잡이 우리 손톱보다 조금 큰 그런 손잡이가 붙어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건 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도 거기다가 노끈을 꿰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손잡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간 페인트를 바른 톡이다. 영어로 red slipped pottery, slippe드라고 써 있습니다. painted가 아니고 red slipped, red paint slipped라고 해도 되는 거죠. 슬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넓게 발라놓은 걸 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아리를 보면 이것은 왜 초기 청동기 시대 항아리일까요? 첫째는 손잡이가 있죠. 레지 핸들이라고 하는 레지는 LEDGE 레지 핸들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입구 그러니까 이 주둥이 바로 밑에 보면은 거기에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짧아요. 짧은 꼭지지만은 꼭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는 빨간 페인트가 슬립 그냥 넓은 붓으로 이게 칠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그렇구나. 왼쪽에 보면 이걸 도면으로 그려놨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이 도면을 보면 원래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 꼭지를 정면으로 보게 놓고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톡이 가운데 이렇게 금을 긋는데 일직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층이지게 2단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꼭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은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은 이제 그 페인트를 빨간 페인트를 어떻게 어느 만큼 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칠을 하다가 중간에서 서 있는 거 보니까 이 토기는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바르지 아니하고 일부만 발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꼭지가 있고 그 꼭지를 정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꼭지 부분만 그려놓은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역시 이것도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빨간색 페인트가 어느 만큼 칠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도안사들, 저도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제가 잘 그려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도공고를 다녀가지고요. 수도공고 다닐 때 그 전기과를 다녔거든요. 전기과에서 이 제도를 배웠습니다. 전기 제도. 이 전기 회로를 이제 그 제도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적인 그림이 아니라 기계 또는 이제 전기 회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릴 때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는 것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전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신학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고고학으로 갔는데, 고고학 현장에서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도안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돼서 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 그리고 이 대우를 잘 받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그림 그리는 값이 비싸요. 이 도면 그리는 값이 비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이거는 그 제도 기구를 지금은 제가 뭐 5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쓰던 도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좋은 도구들을 쓰죠. 이 측정하는 도구들이요. 좋은데 이거 뭐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늘 많을 거예요. 오랜만에 여기 종영 씨라고 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오랜만인가요? 지난주에 강의를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네. 내가 반갑습니다. 다음 토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토기죠. 여기 이 토기의 그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물결치게 돼 있죠. 이걸 만두 만드는 거 비슷해. 이 손잡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끝 부분을 꾹꾹 눌러 가지고서 이게 물결치듯이 만드는 거죠.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 그 토기 손잡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형식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손잡이가 약간 이게 상향 윗방향으로 올려져 있죠. 그러면 이게 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손과 딱 걸어서 들기가 쉬운데 약간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를 손을 이렇게 잡고 이 핸들 자체를 잡는 것보다는 핸들 밑에다가 손을 딱 걸치면은 이 그릇이 이 손에 딱 얹혀서 들고 다니고 쉽게 운반하기 쉽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꼭지가 있는데 꼭지가 길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걸로 구멍으로 물을 따르기 쉽게 이 아가리 위로 하면은 물이 퍼져서 다른 데로 튀니까 그 아가리로 그 주둥이로 물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그릇에 잘 따라 담을 수가 있겠죠. 자, 아까까지는 그걸 우리가 슬립드 그냥 빨간 페인트를 발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빨간 페인트를 채색을 했다. 채색 톡입니다. 이거는 이 가는 붓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그어서 무늬를 만든 거죠.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 일기에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페인팅입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자체도 작아요. 이 손잡이가 이걸 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끈을 끼워서 이렇게 걸어 놓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손잡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룹 핸들, 고리처럼 생긴 손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은
이제 길죠. 목은 길고 목이 올라가서 약간 이게 펴지면서 그 위에 입구를 우리가 립, 영어로는 립, L-I-P, 립, 입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립이 있고 넥, 목이 있고 바디, 몸이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핸들이 있다. 룹 핸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red painted pottery, red painted,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톡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거는 페인트란 말 안 쓰고 슬립이라고 하는 말이죠. 슬립, red slipped pottery. 이거는 red painted pottery. 이렇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게 다른 톡입니다. 다른 톡이지만은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 붓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도안사들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붓질을 했죠. 그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붓질을 수직으로 가운데는 수직으로 하고 지그재그를 그린 다음에 또 오른쪽 왼쪽에는 사선으로 붓질을 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사선으로 빗질을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 모는 종이처럼 그림을 붓질을 한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가는 선들이 모여서 띠가 되게 해가지고 이 사선식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것을 빨간 페인트 채색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드 페인티드 파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모양들이 특이해요. 이때가 이제 이 새로운 토기의 모양들이 개발되는 때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토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회색입니다. 색깔이. 그리고 표면에 이 회색을 바르고 이거를 문질러 가지고 광택이 나게 한 겁니다. 영어로는 burnished라고 해요. burnished. 그래서 gray burnished ware 또는 gray burnished pottery. 회색 광택 톡이라는 뜻입니다. 회색으로 광택을 낸 톡이다. 아주 특징적인 톡입니다.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 1기 때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톡입니다. 이거는 불타서 회색이 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만들 때부터 회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반갑습니다라고 써주시는데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색 광택 토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이 도안사들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 딱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이 토기의 가운데 줄을 그은 것은 왼쪽 오른쪽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놓은 구분선이다. 오른쪽에 까만 선으로 된 거는 토기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왼쪽으로 이제 띠가 있는데 그 띠는 전체적으로 돌아간 띠인데 반만 보여준 것이다. 그런 것이죠. 지금 이 그릇 세 개가 다 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토기들은 다 열린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위에 그 주둥아리가 넓게 열려 있거든요. 이것은 홀 마우스가 아닙니다. 홀 마우스는 아까 이렇게 둥근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거고 이거는 아예 함지박처럼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려 있는 그릇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이것은 분류는 표면이 회색으로 광택을 낸 것이기 때문에 회색 광택 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택을 내는데 이 페인트를 바르고 그거를 이 가죽이나 이 차돌 같은 거로 문지르면은 이게 오랫동안 문질러야 됩니다. 문지르면 이게 반들반들해집니다. 그러면서 광택이 나거든요. 빛이 납니다. 우리가 얼굴도 계속 문지르면 빛이 나거든요.
제가 최신 고고학 발굴 및 발견 뉴스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와 3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 토기가 신기한 것이, 뭐 제가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또 크기도 이제 커지고 또 페인트 칠하는 방법도 이제 다른 문양으로 다른 문양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모양 자체가 또 아주 세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키나 다른 시리아, 죄송합니다. 터키나 시리아, 터키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거든요. 튀르키예, 또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죠. 이라크 이런 데서 온 그런 토기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초기 청동기 시대 2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에서 아브라함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이제 재미있어지고,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사 시대, 또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열왕기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특별한 것은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또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문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이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2시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 고고학 발굴 및 발견 뉴스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겨울이 되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건강 주셔서 한국에서 하는 이 강의에 접속해서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고학의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학우들이 잘 이겨내고 공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